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 장비방에서 인사를 드려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방에서 촬영을 하기로 한 김에 그달 산 장비를 리뷰하는 이달의 장비편을 촬영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도 이제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캠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아직까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캠핑을 시작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든다며? 캠핑하면 돈을 못 모으는데? 캠핑하면 캠핑 푸어가 될지도 몰라.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저도 이제 캠핑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됐어요.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종종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저는 심지어 캠핑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다양한 장비를 써보는 게 일처럼 돼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장비를 나름 많이 접해보고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캠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질문을 하죠. 캠핑하면 돈이 많이 든다며? 근데 100만 원은 세팅할 수 없을까? 200만 원으로 세팅하고 쭉 그 장비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말이죠. 그럼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캠핑은 돈이 들까? 캠핑이 돈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일까?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캠핑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취미가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돈으로 장비를 사야 되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장작 하나를 사더라도 8,000원에서 12,000원 뭐 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장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은 아마도 이제 캠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캠핑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이미 캠핑을 시작하고 즐기고 계시는 캠퍼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캠핑을 그냥 밖에서 놀다 오는 취미생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1박을 하기 위해 쉘터, 즉 대피소를 꾸미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자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초년생이 첫 자취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자취를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첫 자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룸을 잡았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제 원룸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텅 빈 방이에요. 근데요, 풀옵션이 아니라 그냥 방만 있는 그런 원룸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캠핑으로 생각하면 일단 텐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자야죠. 잠을 자기 위해서 취침도구, 뭐 침대나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은 사회초년생은 돈이 없잖아요. 가성비 위주의 이불을 혹은 쿠션을 깔아 놓겠죠. 그리고 요리를 해 먹기 위해서 주방기구, 집기류, 뭐 접시나 버너, 팬, 냄비 등을 사겠죠. 그리고 냉장고가 옵션으로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조그만 냉장고를 하나 사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선풍기, 에어컨을 사겠죠. 또 겨울엔 추우니까 난방을 돌리겠죠. 그 외에 잡동사니 인원을 가구나 여유 공간이 필요해요. 그 외에 기타 집기류를 사려면은 가게를 또 가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 때 필요한 집기류는 전부 다이소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좋고 싸고 사회초년생이 쓰기에 충분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불편하구나. 그때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제품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활용성은 충분히 쓸만하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나이가 지나서 대리를 달고 과정을 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집도 넓어졌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있죠. 집도 넓어졌는데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침실부터 보죠. 그냥 쿠션만 깔았던 그 침실에 침대를 놓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이불을 쓰고 싶죠. 그리고 거실에 그냥 누워서 생활하던 제가 소파도 놓고 싶고요. 그리고 주방에 조금 더 좋은 팬을 쓰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냄비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조금 더 크고 좋은 걸 사고 싶어요. 조금 더 시원하고 많은 양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요. 그리고 선풍기로만 버티던 여름을 이제 에어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방도 조금 더 풍요롭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테이블 같은 경우도 저는 사회초년생 때 그냥 스툴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식탁도 사고 더 좋은 가구를 사게 되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장 저렴한 10만 원대 의자를 사게 되겠죠. 근데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40만 원대, 50만 원대 좀 더 편하고 나한테 좋은 제품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무엇이 불편하고 이제
개선해야 할 게 무엇인지 느끼면서 그리고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스토리가 그냥 자취 스토리가 아니에요. 캠핑이랑 대조를 해보면 캠핑 하시던 분들은 아, 저거 내 캠핑 생활이랑 비슷한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스토리를 들으면 아, 자신의 캠핑 스토리를 듣는 듯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취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처음에 사회 초년생 시절에 제가 원룸에 살았던 것처럼 가성비 텐트를 찾았고요. 취침용품은 그냥 침대가 아니라 저렴한 스펀지 쿠션을 사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캠핑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5만원짜리 얇디 얇은 3cm짜리 자충 매트를 사용했고요. 이불은 솜으로 된 가성비 침낭, 그리고 주방용품은 집에서 쓰던 냄비, 접시, 테이블도 1인용 롤테이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의자는 저렴한 경량 체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쿨러랑 또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처음 할 때 3만원짜리 보냉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보관하는 캠핑 박스는 그냥 우드 상판 포함 3만원짜리 하나를 구매해서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6개월 차, 1년 차가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 계속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느꼈을 때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보완할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둘 장비를 바꿔가다 보니까 조금 더 장비가 계속 좋아지고 늘어난 거죠. 조금 더 예쁜 화로대가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보냉력이 좋은 쿨러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스탠딩 쿨러로 바꿨고요. 텐트는 좀 더 크고 천정이 높은 돔 쉘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텐트 안에서만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고 싶어. 그래서 더 큰 난로를 샀고요. 그리고 잘 때는 야전 침대에서도 좀 자고 싶어. 그래서 야전 침대를 구매했고요. 근데 3cm짜리 자충 매트는 인간적으로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해서 그거는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했어요. 그래서 새로 10cm짜리, 8cm짜리 자충 매트를 구매를 했죠. 처음에는 한 3, 4만 원짜리 자충 매트도 충분할 것 같고 그것도 비싸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솔직히 캠핑 장비는 비싼 걸 쓸수록 그만큼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자충 매트도 그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10만 원 넘는 걸 구매를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캠핑을 할 때 캠핑장에 가면 잠을 못 잤어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말이죠. 근데 조금씩 장비를 보완하면서 이제는 꿀잠도 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점차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세팅, 자기가 편한 구성으로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얼추 캠핑과 저희가 사는 집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캠핑이 돈이 많이 들까? 돈을 꼭 써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룸, 자취, 그리고 점점 짐이 늘어가는 집 환경에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공감이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요즘 들어서 장비를 한꺼번에 좋은 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한꺼번에 스노피크 같은 데서 모든 장비를 접시류, 커트러리 다 사는 분들도 있고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도 중복 구매를 피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렴이 장비를 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싼 장비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초에 비싼 장비를 사면 퀄리티나 디자인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만 최고로 비싼 장비를 한 번에 맞추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사고 불편한 점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장비를 바꾸고 새로 사고 자기만의 세팅을 찾아가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캠핑의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조금씩 제 장비를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조금 더 비싼 장비, 조금 더 나은 장비들을 샀는데 장비의 통일성이 없었고 뭔가 계속 세팅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쳤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올겨울부터 조금씩 장비를 바꿔 가보고 세팅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저한테 가장 맞는 장비, 가장 최소한의 동작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쉽게 세팅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취향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최고가의 으리으리한 장비들로만 캠핑 장비를 맞추는 건 좀 별로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필요할 것 같은 장비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서칭해보고 맞춰 나가는 게 캠핑의 가장 큰 재미 요소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그라운드 시트가 뭔지 그리고 자축 매트는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책을 사서 공부도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정말 캠핑을 시작하기 좋은 시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캠핑을 시작하기 수월해졌어요. 저도 종종 팁 관련 영상을 찍을 때면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겪었던 실수, 오류, 잘못된 구매는 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어쩌다 캠핑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캠핑에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저만의 룰을 정해놓고 장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불용품이 되거나 혹은 자주 안 쓸 것 같은 장비는 중고로 바로 처분한다. 두 번째, 캠핑용품을 팔아서 생긴 돈은 다시 새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 세 번째, 한 달에 새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은 내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도의 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물론 캠핑용품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저축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다시 사고 싶은 장비가 있을 때 또 어디선가 돈을 꺼내서 제 돈으로 또 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 경험상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룰이 없으면, 그 틀이 없으면 제가 그달 가용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대부분 장비로 소요되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오버해서 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장비 지출은 30만 원 이상 쓰지 않는다 라고 제가 정해놨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사고 싶은 장비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장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팔아놓은 장비 비용을 킵해 놓은 걸 끌어와서 70만 원을 맞춰서 구매를 해요. 아니면은 지금 30만 원을 쓸 수 있으니까 불용품으로 창고에 남아있는 장비를 당근마켓에 처리 후 비용을 만든 뒤에 구매를 해요. 미리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캠핑 유튜버가 된 후에 제가 생각한 제 나름의 룰이자 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규칙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싶으시다 하면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주제는 캠핑을 시작하면 돈이 들까라는 주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 저에게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해 하시거나 새로운 콘텐츠에 담아 주었으면 하는 주제의 질문 요소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영상 제작 시에 참고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이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캠퍼이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었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니까 인스타 하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고요. 언제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